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인생은 그대로일까? 책도 읽고 일도 성실히 하고 나름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삶의 방향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짐하고 밤에는 반성하고 주말에는 계획을 세우지만 한 달 뒤, 석 달 뒤, 1년 뒤에도 비슷한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삶의 단서, 작가 10월의 담입니다. 오늘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바쁘게 살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왜 열심히 사는데도 삶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1부. 노력은 충분한데 왜 삶은 그대로일까? 우리는 흔히 인생이 바뀌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건물을 쌓아 올리려면 벽돌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고전 철학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다. 이 말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잘못 쓰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후회합니다. 이미 지나간 대화를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하고 다르게 말할 걸, 다르게 행동할 걸 하고 되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무거워지고 누군가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저울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구멍난 그릇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집중력, 의지력, 감정적 여유, 이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에너지를 가장 쉽게 새게 만드는 것들을 매일 반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부. 첫 번째 구멍, 쓸모없는 관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일 없는 대화를 나누지만 집에 돌아오면 묘하게 지쳐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계속 해명하게 만드는 관계.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죄책감을 심는 사람. 내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가까이 있으려는 사람.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안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거리를 조절한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사람의 조건이라고,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모든 관계를 지켜야 성숙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을 성장시키고 어떤 관계는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어떤 대화는 당신을 충전시키고 어떤 대화는 당신을 고갈시킵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에너지를 빼앗던 관계를 정리했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 생긴 여백이 당신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인식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가 아니라 관계의 정리일지도 모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3부. 두 번째 구멍, 끝나지 않는 생각. 이미 지나간 일, 바꿀 수 없는 선택, 타인의 말과 평가를 혼자서 수십 번 되씹는 습관. 이것이 두 번째 에너지 구멍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과거를 떠올립니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통제하지 못할 때 자기 인생을 타인에게 넘긴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지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은 도구입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마치 계속 켜져 있는 형광등처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타인의 평가에 대한 생각은 가장 큰 에너지 낭비입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생각을 줄이는 것이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생각을 줄여야 비로소 행동에 쓸 에너지가 남습니다. 생각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 요리, 청소, 무언가를 만드는 일. 몸을 움직이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은 끝없이 증식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생각을 글로 쓰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을 종이에 옮기면 그것은 더 이상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인식이 생각과 나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끝나지 않는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때 비로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4부 세 번째 구멍 의무로 가득 찬 하루. 해야 할 일만 가득하고 하고 싶은 일은 없는 삶. 이것이 세 번째 에너지 구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출근 준비, 회의, 보고서, 이메일 답장, 집안일, 약속, 모두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 상태가 길어지면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삶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무만 가득한 삶은 당신을 기계처럼 만듭니다. 제대로 작동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로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이란 자신의 가능성이 제대로 쓰이는 상태다. 가능성이 쓰이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 있어도 지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 표현되고 싶은 것, 만들어지고 싶은 것, 경험되고 싶은 것들이 억눌린 채로 있으면 그것은 서서히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하지만 여유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무를 다 끝내고 나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무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끝내면 다른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의무 사이에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 15분, 그것조차 어렵다면 10분이라도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든, 글을 쓰는 것이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든, 산책을 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의무가 아닌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시간이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마치 사막에서 발견한 작은 샘물처럼 그 시간이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되돌려줍니다. 의무로만 가득 찬 삶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번아웃이 오거나 우울이 찾아오거나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 전에 당신의 삶의 작은 숨구멍을 만들어야 합니다. 5부 에너지가 정리되면 일어나는 일. 에너지가 새는 구멍을 막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인생이 극적으로 바뀔까요? 아닙니다. 드라마 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아침이 달라집니다.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를 견뎌내야 한다는 느낌 대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으니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시간을 써도 결과물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것도 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정리되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부차적인지 보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관계가 정리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와 거리를 두니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당신을 충전시켜주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삶의 여백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비어있음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 여백이 당신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옵니다. 에너지가 정리되면 삶은 스스로 방향을 잡습니다. 마치 물이 새지 않는 그릇에 조금씩 채워지듯 말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삶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6부. 에너지 구멍을 막는 실천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가 새는 구멍을 막는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관계 정리를 위한 질문들. 만나고 나서 기운이 오히려 생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만나기 전에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경쟁 상대로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관계의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어떤 관계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인지. 생각 정리를 위한 방법들. 하루에 한 번 10분 동안 생각을 글로 쓰십시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그대로 종이에 옮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정신 청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십시오. 걷기, 달리기, 스트레칭 무엇이든 좋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미디어 소비를 줄이십시오. 뉴스, SNS, 영상 콘텐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완전히 차단된 시간을 만드십시오. 의무 속에서 욕구 찾기. 당신의 일주일 스케줄을 펼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각 항목 옆에 의무인지 욕구인지 표시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의무일 것입니다. 이제 그 속에 작은 욕구의 시간을 끼워 넣으십시오.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의무만 따르며 살았다면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됩니다. 7부. 에너지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 많은 자기계발서가 에너지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아침 루틴, 저녁 루틴, 생산성 향상, 기법, 시간 관리 도구. 이 모든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집중력, 감정적 여유,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고, 모든 기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쓸 것인가?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성숙한 태도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아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관계가 당신을 소진시키는지, 어떤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는지, 어떤 습관이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하나를 정리하고
반복되는 생각 하나를 내려놓고 의무 속의 욕구의 시간 15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8부. 에너지가 흐르는 삶. 에너지가 새지 않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완벽한 삶일까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삶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이 있고 지치는 순간이 있고 좌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당신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마주하되 문제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타인과 관계하되 타인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감각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되 더 현명하게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바쁘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할 일이 많지만 압도되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지만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그들은 쉼을 합니다. 쉼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임을 알고 비어있음이 결핍이 아니라 준비임을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 없이 쉴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삶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SNS에 올릴 만한 화려한 순간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답습니다. 9부. 당신에게 필요한 질문. 오늘 하루만 이 질문들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에너지를 잃고 있는가? 어떤 관계가 나를 소진시키는가? 어떤 생각이 반복되며 나를 괴롭히는가? 나의 하루 중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얼마나 되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바꿔나가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하나를 정리하고 생각 하나를 내려놓고 의무 속의 욕구의 시간을 조금 만들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극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다른 삶. 더 가볍고 더 명료하고 더 당신다운 삶. 마치며 오늘 이야기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이미 말했던 것이고 당신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가 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갑니다. 바꾸기 어렵다고,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입니다. 지금 당신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곳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야 합니다. 지금 에너지가 새는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생각을 멈추는 것도, 의무 속에서 욕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아껴 쓰십시오. 소중히 쓰십시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곳에 쓰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조금 덜 소모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단서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삶의 단서 10월의 담이었습니다.